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홍성주 선생님입니다. 국어 수업 시간이고요.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글쓰기까지 해보았습니다.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. 등교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정에서, 집에서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학습터를 통해서 선생님의 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. 등교를 한 친구들, 지난 시간에 등교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국어 교과서에 직접 글을 썼을 거예요. 근데 아직 완성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사실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어려워요. 시간이 충분히 더 필요할 겁니다. 그 글은 일단 완성이 되고 나서 오늘 수업할 글 고치기 영상을 보면 됩니다. 글을 먼저 꼭 완성을 하세요. 이 영상은 글을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, 글 고치기입니다. 우리가 생각해보면 글쓰기 전의 과정, 그리고 글쓰는 중의 과정, 글쓰기 전, 글쓰기 중, 이 두 단계는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, 글을 다 쓰고 나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글 고치기를 통해서 이미 내가 한번 작성했던 글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글을 돌려 읽어보거나 또는 잠깐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글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고칠 점이 발생한다는 거죠. 내용적인 면 또는 형식적인 면 또는 문법적인 면,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. 어른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글 고치기는 사실 글 쓰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. 글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?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자, 오늘은 그 글을 고칠 때 필요한 평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밑에 지금 글을 보면 글을 고치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아.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 내용을 생생하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.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. 내가 잘못 이해하고 쓴 내용을 친구들이 바르게 고쳐줄 수 있겠죠. 사람마다 관점이 다양하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쓴 내용을 친구들이 바르게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. 네, 글 고치기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밑에 평가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. 내용, 조직, 표현. 각각의 구분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정해 볼 건데요. 먼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부터 볼게요. 먼저 내용입니다. 내용.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어 썼는가. 그 다음 글 내용이 정확한가. 이 외에 또 어떤 평가 기준이 필요할까요? 여러분들이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글의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?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?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 단계가 어떤 섬세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겠죠. 이해하기 어려워야 할까요? 이해하기 쉬워야 될까요? 이해하기 쉬워야겠죠. 이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번째 평가 기준 이렇게 써볼게요.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쉬운가?
즉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정해두면 글 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? 글을 쓸 때, 아, 내가 쓴 글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구나, 이해하기 쉽게 써야겠다, 자세히 풀어 쓸 수도 있고요, 또는 쉬운 말로 풀어 쓸 수도 있고요, 또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나 나의 느낌을 큰 따옴표, 작은 따옴표와 같은 표현으로 글을 쓸 수도 있겠죠. 자, 평가 기준, 내용과 관련된 평가 기준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. 이어서 조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자, 먼저 첫 번째, 글 내용에 따라 무엇을 구분했는가? 그렇죠, 문단이죠. 여러분들 문단을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웠을까요? 6학년요? 아닙니다.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. 몇 학년 때 배웠을까요? 3학년 때 배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운 거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나요? 하하. 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. 먼저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, 즉 계획할 때, 우리가 앞선 수업 시간에 글을 쓰기 전에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먼저 쓸 내용을 정리를 해봤죠. 이렇게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정리를 해봤다는 것은 글이 서로 막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또는 빠뜨리지 않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. 처음, 가운데, 끝을 글 속에 풀었을 때는 각각 문단으로 구별이 됩니다. 물론 처음에 하나만 문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의 문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가운데에 하나의 문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끝에 하나의 문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처음, 가운데, 끝에는 다양한 문단이 있을 수 있어요. 처음에 2개, 가운데에 4개, 끝에 2개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글 내용에 따라 이렇게 문단을 구분했는가입니다. 그리고 그 문단 구분은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뭐로 드러나냐면 어떻게 표현될까요? 들여쓰기로 표현됩니다. 들여쓰기.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,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있죠, 여러분. 이 부분. 들여쓰기가 된 부분이죠. 쉽게 말해서 빈칸을 두고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게 문단 구분의 시작입니다. 자, 조직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, 평가 기준 살펴봤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? 힌트. 미리 선생님 좀 여기 제시했습니다. 문단 구분만큼 또 중요한 게 뭐다? 말해보세요. 뭐다? 그렇죠.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나누었는가? 이게 조직과 관련된 두 번째 평가 기준이고요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. 이것은 여러분들 참이냐, 즉 사실이냐,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사실처럼 쓰면 안 되겠죠. 반대로 사실인데 오히려 불분명하게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세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,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썼는가. 세 번째는 표현과 관련된 겁니다. 표현의 첫 번째,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.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, 여러분? 네, 그렇죠. 맞춤법이란 말. 네, 좋습니다. 또 올바르게. 좋습니다. 이걸 선생님 이렇게 말해볼게요. 두 번째,
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?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표현의 세 번째에 쓸 내용은 내용의 세 번째에 쓴 내용과 조금 관련지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쉬운가? 이걸 표현으로 바꾼다면? 네, 그렇죠. 바로 알기 쉬운 무엇을? 표현을 사용했는가?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저 글 고치기와 관련된 평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표를 만들어 보았고요. 글을 읽고 함께 고칠 때 고려할 점도 알아볼 거거든요. 다음 페이지에서 83쪽입니다. 글을 읽고 함께 고칠 때 고려해야 될 점. 자, 말풍선에 보니까 우리가 만든 평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 말하면 좋겠어. 네, 기준을 활용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 서로의 기분과 관련돼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그렇죠. 상대방의 기분 어떻게?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네,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혹시 PMI 기법이라고 합니까? PMI 기법.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평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P는 뭐냐면 플러스, 즉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. M은 뭐냐? 마이너스,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은 거, 개선해야 될 점,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. I는 뭐냐면 interesting, 뭐예요? 네, 흥미로운 점을 말하는 겁니다. 재미있는 점. 자,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고칠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말해주면 더 좋을까요? 그렇죠. P와 M을 균형 있게 말하는 거예요. 플러스와 마이너스, 고칠 점, 좋은 점 함께 말하기. 자,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글가와 글나에 대한 의견을 읽고 글을 고칠 때 주의할 점을 말할 건데요. 지금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 가나 글을 읽어보아야 돼요.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글가, 글나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이 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생각하냐면요, 바로 PMI입니다. 이 글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P,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쳐야 될 점 M, 재미있었던 점 I.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. 여러분들 그걸 마치고 나면 다음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 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글 고치는 실질적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국어 수업 2번 가나 읽고 PMI 생각해보기까지입니다.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. 일시정지하고 꼭 보도록 하세요.